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역전의 용사, 말 그대로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 오늘 토요일 저녁 순서 생방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오차이 대표를 빼고 저도 약간 이게 블루 코드인데 파란색 해바라기에 그리고 1번 이렇게 나오는데요. 정말로 현장에서 죽기 살기로 뛰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 역전의 용사들, 정권 교체의 최선두에 서 있는 정말로 막강한 국회의원 그리고 전직 국회의원 모셨는데요. 먼저 오늘 역전 용사를 이어갈 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야, 자, 지금 이게 파이팅은 좋은데 이 파이팅이 이제 마지막 투표율로 이어진다고 확신하고요. 한정혜 사선 국회의원이시죠? 반갑습니다. 한정혜 의원 어서 오십시오. 사선인데 초선보다 더 열심히 해서 야, 이 지역구에 누가 뛰어들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우리 스튜디오가 있는 강서구의 지역구 국회의원이십니다.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인기 만점 중에 만점인데요.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한번 하니까요. 우리 이분은 과연 몇 번 정도 조회가 됐는지 잘 모를 텐데요. 제가 인터뷰를 한 50분 했는데요. 거의 졸다시피 인터뷰를 했는데도 25만 회가 나오더라고요. 김영남 전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니 졸다시피 했는데도 25만이 나온다고. 그날 방송을 하고요. 하도 저도 한 6번째 여쭤보니까 8번째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날 우리가 방송이 제가 많았어요. 그래갖고 많아가지고. 8개의 마지막 방송을 여기 했는데 쏘아서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선수들은 정치인들이 그렇잖아요. 마지막에는 졸고 있는데도 눈은 떠 있고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몸하고 이렇게 분리되는 경험들을 하실 텐데 그날 인터뷰를 그랬는데 얼마나 요즘 김용남 전 의원이 민주당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응원과 격려 보내주셔서 제가 감사히 말씀드리고요. 오늘 또 이 자리를 빛내주실 장발장 은행 대표이면서 인권연대 사무국장으로 계시는 우리 오창희 부모가 어서 오십시오. 오평동가님 오늘 우리 기죽으면 안 됩니다. 네네. 쟁쟁한 국회의원 누구한테? 토론을 아, 재분하고 네네. 해야 되는데 일단 옷이 다르니까. 예. 태극기도 있네요. 네. 아 이거 저 잘랐습니다. 예. 아니 태극기도 있네요. 아, 태극기, 어깨. 예. 네. 태극기도 야 김 오늘 의원님 좀 크게 있네요. 예. 좋다. 기죽지 말라고 나라라 두더주의님은 오국장님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이러면서 네. 가족입니다, 야, 가족. 네. 슈퍼챗을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재밌게 한번 달려볼 텐데요. 영남에서 대구 경북에서 또 내일은 부산에서 대단한 격전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바로 선거 유세인데요. 오늘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이거 무슨 일입니까? 오창희 대표님 상황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오늘 공개 행보에 나섰잖아요. 대구가 이제 사전 투표율이 가장 낮습니다. 전남하고 비교하면 반토막도 안 되고 이게 전체적으로 대구 사람들은 뭐 사전 투표 별로 안 하고 본 투표 많이 한다라는 해석도 불가능한 게 지난 대선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9% 포인트 정도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박근혜 씨가 불쏘시개 역할이라도 한번 해야 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서문시장은 유명한 곳이 윤석열이 가도 환영해 주는 곳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곳, 이를테면 표가 나올 만한 곳에 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지지해주고 박수 칠 만한 곳에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의 표심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는 사실 악재 중에 악재입니다. 왜 그러냐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자, 윤석열 내란을 계승하는 후보라는 게 거듭 확인되고 있잖아요. 네.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신은 뭐 절연한 거냐 하면 답도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광훈의 태극기와 윤석열 내란을 계승하는 후보인데다가 탄핵된 박근혜를 계승하는 후보라는 게 확실히 됐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김문수 후보가 앞으로 나가기는커녕 이를테면 국민들에게 나아가서 자기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하기는커녕 뒷걸음질만 치는 퇴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박근혜 씨라는 존재입니다. 이분 그래도 탄핵되긴 했지만 대통령을 지냈던 분입니다. 뭐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국가 원수고 또 국가가 경호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직접 대선에 뛰어든다? 이건 정말 보지 못한 모습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몇 명의 전직 대통령이 계시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찍고 싶은 후보가 있을 거고 뭐 지지하고 싶은 후보가 있지만 길거리에 나서서 이렇게 유세하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하여튼 내란 세력들은 희한하게 지켜야 될 선을 훌쩍훌쩍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꼼수가 있나? 다른 노림수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했던 사람들은 매우 좁은 정파적 구역 안에 자기 스스로를 매몰시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왜 이럴까? 좀 의아했어요. 자, 이러면 이제 박근혜가 등장을 했다. 대선에 개입한다. 이러면 이제 전국적인 판도에서 국힘에 도움이 됩니까? 지금은 영향력이 옛날만 못하죠. 예. 그러니까 크게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움직이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사실은 유영하 의원. 예. 그러니까 유영하 의원이 모든 어떤 소통 창구를 딱 지키고 자기를 통해서만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근데 결국엔 유영하 의원이 움직이게 했다는 것인데 유영하 의원이 왜 그랬을까? 네. 물론 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니까 자당 후보의 선거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유영하 의원 저하고 이제 사법연수원 동기라 잘 아는데 뭐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뭐 혹시 다른 의도가 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다른 의도까지 하면 이제 혹시라도 내년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 쪽에서 세게 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네.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세워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도모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합리적인 추론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영하 의원이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지금 그 김재원 전 의원이 그 전에도 대구시장 출마도 했었습니다만 김문수 후보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인데 문제는 김문수 후보가 대선 이후에도 당에 남아서 전당대회나 뭐 당대표 도전을 할 거냐. 글쎄 그거는 대선에서 만에 하나 앞에 사자를 단다면 그럴 수도 있을지 예, 모르겠습니다만 득표율이 조금 약하게 나온다고 하면 그런 여건이 조성이 안 될 확률이 높죠. 자, 지금 전 의원님 지금 이제 내일 이재명 후보가 동대구에서 12시 반에 이제 유세를 하고 오늘 박근혜가 저렇게 이제 나와서 아예 대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구에 전화를 해보니까 야 이제 대통령 후보가 바뀌었구나. 이재명 박근혜가 붙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농담처럼 하던데 자 마지막에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이제 당에서는 지금 딱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구랑 경북이 그 전과는 좀 다르다. 예. 그래서 반응이 좀 우리 후보를 지지하는 열기가 좀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대구도 경북도 좀 디비지기 시작했다. 이런 분석들이 그동안 우리 당에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내일 이재명 후보가 내려가면 사실상 거기에 이제 더 이렇게 세기를 박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힘이 경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이제 전 대통령이 하는 워딩도 지난번에 김문수가 왔을 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많이 찾고 이러는 걸 보고 굉장히 감동받아서 내가 서문시장 꼭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다고 주장은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 말은 김문수, 박근혜 자신들의 아성인 대구를 이재명 후보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겠다. 사수하겠다. 이런 의지가 반영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영하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를 하는 데 있어서 박근혜 의원이 전 대통령이 이번에 뭔가 역할을 해야 자신의 측근인 유영하에게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지역도 만만치 않다 좀 주춤한 거 아니냐 계속 지금 이재명 후보의 상승세 또는 추격전이 열심히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대구의 이번 이제 사전 투표율을 보면 25.63인데요. 지난 대선입니다. 3년 전에는 33.91이 이번에는 마이너스 8%포인트로 전국적으로는 한 2% 정도 빠졌는데요. 2.2쯤 빠졌거든요. 대구만 유독 지금 마이너스 8%다. 그래서 박근혜가 나왔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도 한번 가서 한판 승부를 해보자라고 하는데 한 의원님. 네. 자 이렇게 되면 대구 쪽 정서 잘 아시잖아요. 또 네. 부산 쪽도 잘 아시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대구가 뭔가 민주당에서 실제 35%까지 가면 이제 선거는 끝나버린 거 30%만 넘어도 대단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 이제 대구에서 사전투표율이 저조한 거 이렇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사전 투표율이 저조한 것은 오랫동안 그 대구 지역에서 마치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 얘기처럼 돌아다니는 그 부정선거 부정선거. 예. 관련한 것에 대한 약간 그게 좀 이렇게 착금되었다라고 네. 하는 느낌은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투표 전에 제가 대구랑 경북 자주 다녀왔는데요. 네. 자주 다녀왔는데 확실히 분위기가 바뀐 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공원에 앉아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이 이번엔 좀 바꿔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냥 서스럼 없이 할 정도로 우리도 다 생각이 있다. 우리도 이번에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 바꿀 끼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한 번도 손 흔들어 주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차문 열고 손 흔들어 주는 분들도 좀 계시다 그래서 선거 운동원들이 우리도 놀랐어요라고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근데 아마 이런 분위기의 변화 같은 거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느끼는 것 같고요. 대구와 경북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은 본진이 좀 깨어진다라고 하는 네, 예. 이게 한 번 깨지고 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 같은 게 좀 들어가지 않았나. 그래서 그러면 이 위기감이 뭐 들 때 내가 나가서 조금 그거를 침착시킬 수 있으면 조금 가라앉힐 수 있으면 내 덕이 크니까 내가 나중에 무슨 또 얘기를 더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우리 김영남 의원님 말씀처럼 특정 의원이 그렇게 역할을 좀 해주십사 요청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구 분위기가 바뀐 건 맞는데 만약 그 박근혜 씨가 지금 움직여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퀘스천이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근혜 저렇게 나와서 대구 경북만 올려놓고 전국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마지막에 결국 국힘은 그냥 대구 경북의 지역 정당 과거에 이제 자민련처럼 가면 되니까 뭐 별 문제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아주 안이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보던데 막바지에 이렇게 이제 박근혜가 나오고 나니까 야 이게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대구에 가면 박정희에 대해서 지금 누굽니까 건호로 의원이 나서서 직접 유경수 여사의 이야기,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후보도 박정희 대통령의 공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박정희면 김대중이면 어떠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물타기 효과가 있을 때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럼 이게 약간 애매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는 경청과 통합 두 가지를 지금 이제 가장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통합의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대선에서 첫날 이제 출정식 한 다음에 현충원에서 이제 참배를 하면서 이승만 그 전직 대통령 그 박정희 다 이렇게 참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공은 우리가 그대로 가져오고 관은 버리겠다. 그래서 뭐 빨강 파랑이 없다. 그래서 통합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선거에 임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대구 경북이나 불경에서도 상당히 많이 우리 후보에 대한 좀 친근감 내지 호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제 내일 대구에 우리 후보가 가는 것이 그들 본진에 이제 이렇게 진입을 하는 그런 효과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걸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종의 위기감을 느끼고 국민의힘 쪽에서 아마 설득을 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맥을 끊는 그런 이제 행위가 아닌가. 그래서 내일 이재명 후보가 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좀 대구에 자기 그 국힘의 지지층이 흔들리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상 그 효과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 이런 거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통합의 메시지와 통합 행보를 계속한다면 그 이번에는 불경 대구 이쪽이 많이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일 대구에 가서 동대구에 가면 이제 그 박정희 동상이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을 닮은 박정희 동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번에 철거하라 이렇게 뭐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술적으로 그래도 박정희의 공은 인정하고 가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죠. 박정희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이제 할 것이라고 보고. 다만 제가 이제 좀 질문을 김영남 의원께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렇게 가면 자 오늘 굉장히 이제 이재명 후보의 말이 좀 세졌습니다. 뭐냐면 이제 댓글 공작 부대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완전히 불법 공작을 지금 저질렀다라고 하면서 뉴스타파가 단독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바로 받아서 댓글 부대는 용서할 수 없다라면서 이제 완전히 이게 좀 싸움이 격해지는 느낌이었어.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통합의 분위기가 좀 있고 양해하고 새로운 정책을 해보자고 했는데 이제 오늘은 완전히 강한 모드로 나갔던 것은 최근 며칠 사이에 뭔가 좀 기류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더 결집을 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 통합과 예, 범죄를 용서하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 문제죠. 예, 그러니까 통합은 해야 되죠. 그리고 제가 봐도 예를 들어서 이승만, 박정희 전직 대통령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부정해서도 안 되고 부정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사니까요.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국민의힘이 이른바 보수 정당을 자칭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 정치적인 스펙트럼이라는 면에서는 한쪽으로 확 치우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 공간이 텅 비어 있는 걸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거기까지 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중도, 진보까지 다 아우르는 그야말로 스펙트럼이 넓은 정당이 돼 가는 거고 국민의힘은 점점 한쪽 구석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통합은 앞으로도 계속 선거 이후에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단 댓글 부재는 아니 국민 통합 내지는 정치적인 스펙트럼을 넓게 가져가는 거하고 범죄 혐의가 눈에 보이면 그거를 범죄를 단속하고 처벌을 해야지 그걸 눈 감는 거는 전혀 그건 별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어떤 댓글 부대와 관련해서 엄격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그건 당연히 법치국가에서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지금 좀 싸움이 좀 격해진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까? 그냥 말 꼬투리 잡아서 유시민 작가가 했던 뭐 제가 들어보니까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 했던 이야기도 막 오늘 온 현수막에다가 뭐 유시민 작가가 대선 출마한 것도 아닌데 유시민 작가 했던 말을 가지고 막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 표의 결집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 뭐 이런 게 잘 모르겠던데 그러다 보니까 상식적 합리적인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격한 감정 충돌 이런 거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태까지 그랬는데요. 그래요? 아니 새삼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힘이 TV 토론 세 차례 보면서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경영의 비전을 공유한다든지 또는 구체적인 쟁점을 가지고 토론하는 게 아니라 기승전 이재명 모욕하기, 욕하기, 뭐 핀잔 주기, 뭐 트집 잡기였잖아요. 그게 일관되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선을 어떻게 치러야 될지에 대한 정리도 안 돼 있는 정당이어서 그냥 유시민 작가는 뭐 부적절한 발언한 거 누가 모릅니까? 잘못 얘기한 거예요. 근데 유시민이 이준석도 아니고 이재명도 아니잖아요. 뭐 당원도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뭐 저랑 똑같은 지위 아닙니까? 이를테면 그냥 좀 유명한 사람의 발언을 가지고 가깝다 또는 같이 있었다. 예전에 당을 같이 했다. 이런 거 가지고 트집 잡아서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거라고 보이고 민주당이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건 아까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구체적인 범죄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국정원 댓글 조작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댓글 공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어떻게 조직적으로 되고 있냐, 공작금의 출처는 뭐냐, 이렇게 다 수사를 떠올릴 만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하는 거고요. 저는 아까 박근혜의 경우를 보면 실제로 전체 대선에 도움이 안 될 텐데 그럼 이 사람들은 국힘 사람들은 대선을 포기하는 행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선 자체가 대선에 가 있는 게 아니라 대선 너머에 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대구시장에 가 있거나 경북지사에 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되든 간에 TK 자민련이 되더라도 대구 경북만은 지키고 가야 된다. 전국을 다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태도인 것 같아서 굉장히 안쓰럽게 보여요. 정말
10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진 정당이 어떻게 이렇게 쪼그라들었고 안목도 그렇고 선거를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특히 선거를 대하는 태도라는 건 국민을 대하는 태도잖아요.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몹쓸 태도를 가지게 됐지? 이 정도로 엉망이었나? 하고 싶어. 결집에는 효과가 이제 있는 거죠. 이게 이들의 본색을 이제 유시민 정확하게 작가를 알 수 있는 공격하면 거. 예. 결집의 효과는 있겠죠. 그러나 그 결집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의 결집. 예를 들어 오늘 이제 댓글 공작에 대해서 정명 그럼요. 분들이 네, 그럼요.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민주당을 지지한다기보다는 내란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시민들은 긴장감을 가지죠. 아, 이게 12월 3일부터 시작된 게 하루도 긴장을 풀지 않고 가면 안 되는구나라는 네. 걸 이준석이 때로는 알려주고 또 이런 댓글 공작이 알려주고 실제로 우리가 댓글 공작이 있나라고 의심하는 대목들이 곧 있었잖아요. 이렇게 왜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세계와 달리 댓글 세계에서는 국힘이나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을까라는 것에 일단은 확인하게 된 거니까 저는 역사의 책임을 지려는 시민들, 그다음 내란을 극복하려는 시민들은 굉장히 긴장할 것 같습니다. 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